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도엽입니다. 네, 이번 한 주 안녕하셨냐고 여쭙기도 조금 황송할 정도의 어떤 시장 반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던 한 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다음 주면 8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3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열심히 상승하는 모양이 좀 나오다가 최근 1, 2주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뭐 마감이 된 거냐 아니면 추가적인 연장을 위한 뭐 잠깐의 흔들림이냐 이런 그 갈등 상황에서 놓여 있는 상황에서 8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강의 주제는 8월 마지막 주 고냐 스톱이냐 하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코스피 지수의 일봉 6개월치 정도의 그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뭐 최근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일주일 정도 뭐 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어디일까라고 하는 어디일까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 시장의 상황이 과연 어떤 달과 유사하게 향후에 그 모양을 띠게 될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뭐 어디일까라는 거 지난 그 2월과 3월 시장의 초반 모습일까 아니면 6월 달에 보여줬던 기간적인 조정이 잠깐 있었던 그때와 유사한 걸까? 과연 어디일까? 예. 뭐 이런 지금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형태의 어떤 모습과 과연 어디일까 하는 부분이 뭐 2월과 3월 달에 시작됐던 조정의 초반이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만큼의 추가적인 낙폭이 또 나올 수도 있는 흔히 말하는 뭐 W자형 뭐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고 지금 한창 대세 상승을 해서 뭐 최근에 하락 추세가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이라고 생각이 들면 6월 달에 조정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그 뒤에 약간의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재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국면, 뭐 1번 국면과 2번의 이런 모양 중에 많은 투자님들께서는 당연히 2번에 해당되는 모양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지금 어떤 상태일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달 한 10일께 전후해 가지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 고점이 일단 나온 이후에 시장이 지난주 바닥까지 내리는 그 포인트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8%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른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조정 포인트도 조금 많았습니다. 거의 한 10%에 가까운 하락이 지난주에 연출이 됐어요. 물론 금요일 날 일부 반등을 하면서 바닥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천정과 바닥의 포인트는 이 정도만큼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할까요? 관련되는 뉴스의 헤드라인이 이렇게 변화를 했는데요. 8월 초에 2,400선을 거침없이 넘는 상황에서는 곧 2,500 넘어간다. 그래서 IT, 뭐 바이오, 2차 전지 쪽에 배팅을 계속 해라라고 하는 얘기도 많았고, 뭐 곧 3,000포인트다. 뭐 이런 식으로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기사나 뭐 관련되시는 전문가분들의 언급도 굉장히 빈도수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지난 한 주를 겪으면서 뭐 사뭇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의 기대감이 줄었다. 삼성전자도 지난 목요일 날 코스피 지수가 3%대 이상의 하락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4%대 급락이 나왔고요. 뭐 3월 달에 방금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 나왔던 3월 달에 큰 하락의 패닉 가능성은 적지만 상승이 둔화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조심스럽게 조금 변화되는 시장으로 전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지난주를 겪으면서 시장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빠지지?라고 했던 그 생각들을 여러 가지 하셨을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뭐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하락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이게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 아니면 단기에 시장에 영향을 주고 말 것인가라는 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잠깐 지금 최근 하락 조정의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뭐 한마디로 많이 올랐다는 거죠. 시장은 원래 뭐 쭉 오르기만 하고 쭉 내리기만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오르고 나면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나면 또 오르는 뭐 이런 시장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가요 3월 달 중순에 대부분의 글로벌 증시들이 저점이라는 걸 확인하고 열심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82% 정도 시가총액이 늘었다. 그래서 전 세계 웬만한 국가들 중에 시가총액 늘은 비율로 보면 가장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오른 시장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뭐 잠깐 잊고 있지 않았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임박했던 시점에 8월 중순이 맞이한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흔히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더 격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얼마 전에 그 영사관의 폐쇄와 관련된 뭐 맞불도 있었고 일부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훨씬 더 강화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 합의 관련해서도 합의 관련해서 뭐 파기까지 얘기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2차 합의라는 또 큰 산이 남아 있는데 당장 만나기 싫다. 적어도 미국 대선 이후에나 보자. 이런 논리들이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는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나 미국에서도 무역 합의에 대한 뭐 중간 평가에 대한 뭐 전화회담 같은 것들도 일부 뭐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큰 물줄기로 봐서는 트럼프는 지금 뭐 선거 전략 때문에라도 중국과의 척을 굉장히 심하게 두는 그런 발언들과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뭐 1년 전을 생각해 보면 미중 간의 갈등이 한창 첨예화됐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땠는가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뭐 상황들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1년 전보다 1년 뭐 그런 과정 이후에 결국은 연말쯤에 무역 합의가 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갈등이 뭐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움찔움찔할 수 있는 그런 악재로 잠깐 작용을 하고 있죠. 물론 이게 중간에 낀 우리나라한테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미국이나 뭐 상해 지수가 미중 갈등이 훨씬 첨예화됐기 때문에 뭐 빠진다 이런 느낌은 거의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뭐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내용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금요일 날 기준으로 300명대가 나오면서 몇 달 만에 거의 한 4개월, 5개월 만에 300명대 환자 수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확산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뭐 4달 초나 기간적으로 봤을 때 계속 한 300명대 넘는 환자 수가 계속되게 되면 사회적인 거리두기의 단계가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다는 거죠. 사실 단계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시장과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하시겠습니다만 일단 거리두기가 확산이 되고 단계가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사회적인 어떤 움직임 자체가 둔화될 수 있다는 면에서 뭐 실직이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의 셧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 3분기에 기대했던 경제 성장과 뭐 회복의 기대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면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과열됐다 이런 의미로 주식에 대한 빚을 가지고 하는 투자라든가 집을 지금 안 사면 큰일 나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집이라든가 주식에 대한 수요가 가수요가 붙어 있는 상황들에서 내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론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2분기에 가계대출이 26조나 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증권 쪽에 신용 공여 부분도 몇 달 전 한 6조 원 시대에서 지금 10조 원 이상 늘어나서 16조 원의 잔고를 보이는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기사들 최근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게 과열과 단기 꼭지의 신호였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재적으로 진짜라는 말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뭐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한 4가지쯤의 사항도 분명히 시장에 조정과 하락을 이끈 뭐 주요 원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더 팩트에 가까운 진짜 하락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2가지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뭐 지난주에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락폭이 컸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주요한 이유는 D램의 현물 가격이 넉 달째 30%나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PC용 D램 고정 가격도 3.3달러에서 3.1달러 수준으로 내려갔고요. 현물가 같은 경우 훨씬 더 하락폭이 좀 커지는 상황이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5월달 이후에 가격이 꺾여서 하방을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 보면 3분기 초입부터 시작된 하락의 본격화가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장비 관련된 업종에 대한 뭐 투자 금액도 전년 대비해서는 20%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암울한 전망치까지 나오면서, 최근에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낮춰진 게 주가 하락에 연결이 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1등과 뭐 2, 3등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의 주가의 어떤 반영성이 절대적인데, 그 반영력이 가장 큰, 영향력이 가장 큰 회사의 주가들이 부진하게 되면서 나오는 현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추가해가지고 화웨이 관련된 미국의 뭐 제재 부분도 사실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화웨이의 어떤 숨통을 끊기 위한 공격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화웨이와 물론 경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화웨이 쪽의 주요 공급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화웨이 쪽 숨통이 끊어지면서 반도체 공급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관련되는 실적에 엄청나게 좀 타격이 나올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뭐 금요일 날 일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한 2주에 가까운 삼성전자와는 또 다른 하이닉스의 그 주가의 모양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그래프 보시면 이게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시장과 연관성이 거의 없는 듯한, 시가총액 2등, 3등 정도를 다투고 있는 주식이 이런 그 일봉 모양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찬물을 끼얹는 뭐 뉴스가 지난주 초반 정도에 그 돌발적으로 나왔는데, 2차 전지 쪽에 관련된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가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나왔었죠. 우리나라 2차 전지 완성 업체들 3사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너무 올랐고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 때문에 거의 뭐 보유 내지는 팔아라, 이런 식으로 내용에 대해서 비중 축소,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에 대한 뭐 투자 의견을 좀 하향하는 그런 모양들이 나왔고, 뭐 1등 기업이라고 보는 LG화학조차도 목표 주가 자체는 올렸습니다만, 사실 목표 주가 이 정도는 최근 고점에서 형성이 됐던 이미 가격이었고요.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였다가 중립으로 다소 하향하는 그런 의견들을 발표하면서, 사실 이게 유수의 기업들이, 유수의 어떤 증권사가 하향되는 그런 의견을 내다 보니까, 글로벌 그 증권사가 그러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얘기들이 물론 대항적으로 나오곤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면서 이번에 상승 한 2200대에서 2450선까지 오를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섹터에 대한 강세들, 이런 것들이 견인한 바가 컸었는데, 최고로 강한 섹터로 등장을 했던 2차 전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니까, 그래서 주가들이 고점 대비해서 한 10%쯤 꺾이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의 당연스러운 그 하락 조정으로 이어지는 지수의 그런 모습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이 최근 한 일주일에서 2주일 가까이 8월 초순을 좀 넘어가면서 나오는 시장의 하락과 조정세 모양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는 아까 그 신용 부분, 신용 공여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 B2라고 하는 뭐 상황들이 굉장히 과열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그만큼 내 돈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하나를 더 얹어가지고 단기에 시장에서 어떤 수익을 뽑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들어온 그런 돈들에 대한 어떤 무리한 욕심에 대한 것들이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게 그냥 쉽게 수익을 올려줄 수는 없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아마 지난 그 7월 말부터 계속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단어 중에 집단 마취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시장이 그냥 오르는 게 좋은 거다. 다 같이 오르니까 행복하다. 아니면 주식이 없거나 뭐 이러면은 굉장히 슬프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오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내가 주식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래서 주식을 열심히 사야 된다라고 하는 집단적인 어떤 마취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살짝 깨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2400선을 넘어가니까 3000을 내다보는 분들에 대한 희망적인 뭐 사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위쪽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비율이라든가 확률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은 반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7월 달부터 원래 이 시간의 주제 소부장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소재 장비 부품 쪽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뭐 시장 내에서의 주요 섹터로서의 움직임도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왜 제가 소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리 소문 없이 부지런히 시장과 조금 척을 돌아 멀리 해라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사실 7월 말과 8월 초에 고점 형성 이후에 최근의 하락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다. 물론 제가 7월 달부터 내내 소부장 그러면서 시장이 언제 꼭지를 칠지 모르니까 오를 때마다 현금을 조금씩 늘리면서 비중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물론 7월 말과 8월 초까지 계속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뭐 전략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한 열흘에 가까운 하락과 조정 이런 장을 보면은 역시 관리는 뜬금없이 많이 오를 때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과열됐다 뭔가 시장에 넘치고 있는 유동성과 이런 것들의 뭐 잔치 그 마지막 제가 불꽃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지막 불꽃이 활활 타오를 때 같이 흥분하실 것이 아니라 그때 한 발 먼저 발을 빼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결국은 이번 최근에 1, 2주 정도의 흐름을 보면 진작에 7월 중순이나 7월 말 이후에 그런 식의 전략을 좀 펼친 부분이 차라리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좀 느끼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락이 어찌됐든 이어지고 뭐 지난 그 금요일장에서 잠깐 반등을 줬습니다만 또 장중에서 보면은 뭐 50포인트까지 가까이 올랐던 뭐 코스피 지수가 30포인트 초반 정도에서 마감이 되면서 장중 반등을 또 완연하게 지키지 못하고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의 퐁당퐁당 뭐 하루 많이 빠지고 조금 오르고 또 많이 빠지고 조금 오르는 뭐 하락 조정장에서 당연히 나오는 패턴입니다. 길고 많이 빠지고 그 다음날 반등 주고 희망을 좀 가져오지만 그 다음날 또 빠지고 많이 빠진 다음에 절망적인가라고 생각했더니 또 마지막 뭐 희망을 주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양들이 지난주 내내 이제 연출이 됐는데 그러면서 가지시는 이제 우려감이 이거 3월장하고 비슷하면 어떡하지? 이번 8월 마지막 주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 3월 달에 일어났던 상황과 최근의 8월장을 좀 비교해 보는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두 가지 뭐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3월 달에 큰 하락 부분이 있었던 것은 갑작스러운 확산 이후에 뭐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때 한참 미국 쪽에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같이 내려가는 그런 동반 폭락의 시장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큰 하락을 겪어왔는데요. 지금 8월 달도 결국은 3월과 마찬가지의 뭐 상황, 조금 더 우리나라 국내로만 보면 엄중한 상황들,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런 환자에 대한 대비 부분에 있어서는 3월 달과 2월 달 그때는 턱없이 부족했죠.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지침에 있어서의 혼란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만 최근에는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초반에 의외로 뭐 확진자에 비해서 사망자 비율이 적지는 않았는데 최근에도 물론 나오곤 있으시지만 사망자의 비율 자체는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고 있고 아주 간헐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니까 환자가 발생을 해서 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처치 결과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비율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2월과 3월 달에 어떤 하락을 겪을 만큼 큰 충격적인 사망자 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건 차별화된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사망자 관련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치료제와 백신 관련해서는 뭐 2월 달, 3월 달에는 사실 뭐 얘기를 꺼낼 수도 없을 정도의 초기 상태였습니다만 최근에는 뭐 개발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고요. 임상 결과가 많이 진행이 됐죠. 한 5, 6개월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빠르면 뭐 이미 러시아에서는 임상 상담을 제외했습니다만 백신이 나왔고요. 뭐 중국이나 미국, 영국, 독일 쪽에서도 빠르면 10월 달, 뭐 늦어도 연말 정도에는 백신을 볼 수 있어라는 희망적인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치료제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치료될 수 있거나 아니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지금의 혼란은 곧 빨리 잠재워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요. 3월 달하고 지금하고 가장 다른 거는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서 사실 많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3월 달에는 글로벌 증시가 동시 하락하는 모양이 나왔지만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 환자 수가 많이 생긴다고 미국이나 유럽장이 긴장해가지고 빠지는 일이 아니고 그들 나라들은 이미 2차 감염이라든가 재유행을 겪었습니다만 그런 과정 이후에도 주가는 움찔거리다가도 계속 차분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양들이 나오고 있고 뭐 금요일 날 끝난 미국 시장 역시 나스닥이 또 한 번 최고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등 사실 글로벌 증시와 코로나는 지금은 조금 이격이 발생해 개별적인 그런 이슈처럼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WHO 이런 데서 앞으로 2차 대유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고를 하지만 증시 쪽에 있어서의 지수는 사실 우리나라만큼 지난주에 그 하락이 같이 동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게 가장 그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이슈를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려가 되죠. 더 늘면 어떡하지? 원래 뭐 50명 단계 이랬다가 100명 단계 뭐 이러다가 200을 거쳐서 300명대고 이게 그 인구수가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일주일 사이에 한 2,000명쯤 환자 수가 나오다 보니까 N차형으로 가게 됐을 때 환자가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을 긴장시키는 상태가 되면서 증시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게 시장 지수를 뭐 과거의 다른 나라들의 자유행 상태에서 보시듯이 결국 파국으로 이끌 수 있는 재료는 아니고 그 6개월 전보다는 훨씬 더 대비나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주말을 통하거나 다음 주 초반 정도에 환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모양 이후에는 또 그만큼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강화된 만큼 한 일주일 정도 이후에는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다른 나라들 기준으로 보면은 코로나19 자체가 시장이 뭐 좌지우지되는 핵심 모멘텀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자, 지금 8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8월 마지막과 9월 초를 지배할 수 있는 시장 변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중 간의 갈등이 여전히 대단하지만 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환자 수의 뭐 재확산 문제, 결국은 속도 문제입니다. 뭐 한 300명까지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뭐 네 자릿수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받는 단기적인 시장 충격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럼으로써 또 3단계까지 한 단계 높아졌을 때 받는 경제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한 번쯤 다음 주 증시 상황에서 움찔움찔 할 수 있는 재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의 지지율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은데,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아래쪽이더라 이럴 때 사실 시장에 충격이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 이슈를 또 좀 강력하게 제어하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일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최근 시장이 빨리 안정되는 데는 필수 불가결적인 어떤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이 지금 한참 속도전을 펼치고 있고요. 뭐 전 세계 단위로 봤을 때 100여 개 이상의 팀과 그룹들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나서는 만큼 뭐 10월 달 이후에 상용화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국내 수급 이번 그 하락장에서도 역시 개인들이 주포 역할을 하시면서 큰 수급으로 시장의 그 추가 하락을 좀 막는 그런 역할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최근에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가장 큰 시장 상승의 이유였기 때문에 이번 장이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버티느냐도 결국은 돈이 얼마나 시장에 머무르면서 시장의 추가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과거 한 보름 전에 사지 못했던 높은 가격 대비해서 10% 20%쯤 저렴하게 가격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사야지라고 하고 충분히 공격적으로 덤빌 거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8월 말 9월 초의 시장 대응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지난 그 목요일 날 그 큰 하락을 하면서 좀 찍었던 그 포인트가 있어요. 코스피가 2270선, 뭐 코스닥이 한 780선 정도 모양이 나왔는데, 코스피나 코스닥이 기술적으로 뭐 적어도 1단계 정도의 저점을 기술적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2,400대까지 뭐 바닥 기준으로 1,000포인트 올랐지 않습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 1,000포인트 오른 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 공교롭게도 코로나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나오면서 정말 우는 아이한테 뺨 한 대 살짝 토닥거려 준 그런 느낌이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고, 또 신용 매물이 까닭없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을 좀 과하게 욕심을 부린 어떤 자금들이 들어온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제어해주는 그런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지금은 뭐 8월 마지막 주에서 9월 달은 저는 지수에 대한 폭에 대한 조정이 큰 것보다는 기간적인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손 놓고 그냥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은 거냐? 아니면 뭐 시장 굉장히 위험해 보이면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많이 해야 될까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께 뭐 돌아오는 8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주도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그런 기간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주식이 고점 대비해서 뭐 작게는 5%에서 많게는 한 10%대 중반 정도까지 조정받는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모든 종목들이 공이 거의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약간 꺾였고, 공통적인 상황이라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내가 뭐 지금 한 6월 달 이후에 수익이 좀 안 나는 포트를 중심으로 갖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정체를 보이는 상황에서 다음 달 9월 달 중순 정도 이후에 다시 시장이 윗방향을 탈 때 조금 더 열심히 갈 수 있는 쪽으로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포트를 재구성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도 섹터 중심으로 해서 포트를 좀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는 그런 기간을 맞이할 때 과연 어느 쪽을 좀 더 중점을 두어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팁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시장을 그동안 한 3, 4개월 이상의 그 상승장을 나타내면서 크게 올랐던 종목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숫자에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연초 가격 대비해서 최근에 상승률이 나왔던 큰 종목들 LG화학 같은 경우 뭐 144% 올랐고요. 현대차도 연초 대비해서 거의 50%의 상승이 나왔고 물론 뭐 바닥 대비해서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만 시제는 뭐 9배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거의 배 상승 연초가 대비해서 나온 상태인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그냥 많이 올랐다라는 공통점 말고 글로벌 넘버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1월과 뭐 2020년도 상반기를 보면 가장 큰 출하량을 보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 쪽의 넘버원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넘버원은 아니지만 적어도 수소차 상용화에 있어서는 넘버원이죠. 수소차. 최근에 니콜라라고 하는 미래 수소 트럭의 CEO도 뭐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만 현대차가 수소차 분야에서는 뭐 세계적으로 넘버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시젠 같은 경우 최근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만 지난 3월 달, 4월 달을 통해서 가장 글로벌적으로도 믿을 수 있는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큰 상승이 나왔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뭐 CMO라든가 또 바이오 시밀러 이쪽에 있어서 거의 글로벌 수준의 능력을 펼치고 있고 최근에 많은 기관과 위탁 생산 계약을 맺으면서 4공장 증설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 등 관련되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는 또 넘버원의 위치를 설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 기업들이 현재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결국 크게 오를 수 있는 대상승, 뭐 한마디로 표현할 때 뭐 10배 간다, 10버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10배 아니라 뭐 2배, 3배만 가더라도 엄청난 수익일 텐데 이 정도의 그 주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의 평균적인 공통점은 시대적인 어떤 소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글로벌이나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넘버원, 아시아에서 넘버원, 글로벌적인 넘버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또는 세계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주도주도 이런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당연히 시장을 리딩한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대 소명이라고 하는 시대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현실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좀 추려봤는데 미래는 당연히 지금의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나 수소차의 시대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거리에 다니는 전기차들 꽤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수소차마저도 지금 우리나라에 연 5,000대 이상이 보급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자율주행차까지 포함을 해서 미래차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자동차 역사 100년을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큰 변화의 물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아주 먼 미래가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차를 사시게 되는 상황이 되면 내년도나 내후년 정도에는 전기차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고려의 대상으로 떠오를 만큼 시장의 대세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고 최근에 50일이 넘는 장마를 겪으시면서 또 한 번 기후에 대한 경외감과 또 무서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그 이후에 지금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또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기상 예보를 보면
10월까지도 덥다가 11월에 갑자기 뭐 날씨가 추워진다라고 하는 예보가 중기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는 아열대 기후 비슷하게 예, 열대 기후 쪽으로 가는 기상 이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일어났던 그 폭우로 인한 뭐 피해들, 난리 상황들 이런 것들 보시고 뭐 북한도 큰 피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뭐냐? 지금 중국 쪽에 2025년까지 식량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식량 안보다, 식량 위기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관련되는 산업들에 대한 중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올해 굉장히 더울 거야 이랬다가 냉방 쪽 초봄에 많이 설치했다가 별로 안 더워 이러고서 뭐 장사가 금방 끝났다 이런 얘기들 많습니다만, 9월달, 10월달 늦더위도 있는 만큼 냉방 뭐 상황이나 시장이 다시 한번 뭐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온도가 결국 올라가는 그런 아열대 기후를 맞이하는 상황에서는 새롭게 필수 불가결한 산업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예, 코로나19가 금방 극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도 보면 역시 언택트라든가 또 코로나의 어떤 방역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예, 뭐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된 다시 한번 2월 달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최근에 우리나라 그 고용 그 인구에 대한 불안감이 더 엄습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3년 내지 5년 정도 지나면 인구 절벽의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실제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 되면 노동력을 보강할 수 있는 대안은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로봇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향후에 로봇 시장도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미래 총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 넘버원이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삼성전자가 세계 1등 5개 부문을 차지하다 하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1등하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섹터, D램, 뭐 스마트폰, OLED, 낸드 플래시, 뭐 대형 액정 패널까지 한 7개 부문에서 작년도 기준으로 1등을 한 섹터들이 있다고 해요. 여기 보면 각 그 1등한 섹터들의 1등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뭐냐? 대부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고, 그 다음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LG전자. 그리고 의외로 주가는 부진하지만 1등의 섹터를 2개쯤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LG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그 시대소명과 넘버원이라고 하는 그 위상에 걸맞는 위치로 뭐 많은 산업들이 노력을 하고 기업들이 노력들을 하겠습니다만, 거의 그런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넥스트 넘버원의 섹터가 뭘까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중에 가장 창작적인 부분,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흔히 말해서 K한류라고 얘기하는 이런 쪽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게 바로 엔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BTS로 대표되는 빅히트 엔터가 최근에 상장 이슈까지도 있습니다만, 뭐 상반기 실적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개선되는 면들을 보셨을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뭐 언택트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서도 대안을 찾는, 또 뮤직비디오에 뭐 세계적인 신기록을 세울 정도의 블랙핑크 역할을 하면서 또 뭐 YG라든가 이런 기업이 뭐 2, 3년 전에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 이후에 주가가 많이 내린 이후에 사실 많이 안 쳐다봤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또 많이 급등을 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는 게 엔터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뭐 시진핑의 방한 이슈까지 나오면서 뭐 중국 소비주라든가 한알령과 관련된 그런 엔터나 컨텐츠, 게임 회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웹툰도 마찬가지예요. K-팝에 이어서 한국의 웹툰이 전 세계 웹툰 시장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을 좀 점령했다 이런 뉴스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넥스트 넘버원의 섹터 중에 웹툰도 관련되는 섹터로 충분히 고려를 해보실 만하다. 그 대표가 카카오, 네이버 이런 그 인터넷 플랫폼의 대표적인 기업의 최근에 뭐 주가 상승과 실적에 웹툰 부분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건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저는 게임이나 뭐 웹툰이나 나머지 뭐 2차 산업이나 이런 거 다 2차 전지나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대기업이 얼마나 이 시장에 활발하게 뛰어드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최근에 KT라든가 뭐 SKT 같은 경우도 5G를 하면서 게임을 킬러 콘텐츠로 여기고 게임 산업에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면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언택트 상황이 계속되면서 게임 업체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최근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게임하면 뭐 우리나라가 넘버원인 것도 맞지만 한알령의 제재 때문에 게임 업체가 다소 좀 부침을 겪었는데요. 게임 업체 조금 뒤에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한층 묻어나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차 섹터도 현대차의 협업을 원한다는 미국의 기업이 있을 정도로 최근에 수소차,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까지 큰 각광을 받는 미래 넘버원 섹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5G 상용화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만 6G에 대한 연구까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5G 충분히 앞서가고 있는 기술이고 이런 서비스가 글로벌 그 서비스로 발돋움하고 있는 5G 시장에서 충분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중심으로 중국 쪽 뭐 5G 업체들을 제약하는 움직임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반사이익을 우리나라 뭐 삼성 중심으로 하는 밸류체인 회사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주장하는 건 1등 국가거든요. 1등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자, 아까 제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붙는 쪽도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 그 주말 사이에 양재찌라고 하는 중국의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고위 당국자와 뭐 회담을 하고 갔다. 그래서 시진핑의 방안이 논의가 될 거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는데 지금 언택트나 코로나 시대 때문에 각국의 원수들이나 대통령급들이 뭐 서로 교류를 하는 면이 없거든요. 이게 세계 최초로 뭐 코로나 이후에 대륙이나 나라별 뭐 정상들끼리 미팅을 실제적으로 하는 첫 번째 사례가 제가 봐선 한중간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이런 관계들이 복원이 되면 세계 내외에 세울 수 있는 넘버원의 어떤 미팅이 첫 번째 코로나 이슈 이후에 양 국간의 정상 뭐 회담 이런 부분이 타이틀을 가질 수 있으면서 관련되는 섹터들의 움직임이 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금요일 날 기사가 된 건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주가는 별로 안 좋습니다만 중국 지하철에다가 창문용에다가 투명한 OLED를 공급한다. 근데 이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거든요. 세계 최초의 타이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주봉을 보시면 2017년도 이후에 거의 한 3년 정도 쭉 내리는 추세 주봉이 중기적으로 연출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일봉 상황을 보면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삼각형 구도가 나오고 있고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거의 수렴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전향적인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값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시장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뭐 기본적인 그 명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 한 1, 2주 정도 부침을 겪으면서 계좌가 조금 뭐 어려운 상황이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일찍 탈출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워렌 버핏의 영원한 단짝이라고 하는 찰리 멍거라고 하시는 분의 말씀을 끝으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단기적인 손실은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보다 큰 이상과 꿈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짧게 나오는 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도 하고 감내를 하시면서도 아 정말 내가 좋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잠깐 움찔할 때 같이 힘들지만 결국은 우상향할 거야라고 하는 믿음을
끝내 저버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8월 마지막 주, 아까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8월 마지막 주에 뭐 고냐 스톱이냐 이렇게 내리는 주제에 대한 결론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는 일부 좀 가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주말 사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환자 수가 300명대에서 조금 더 확대가 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조금 움찔할 수 있는 상황이나 3단계 격상까지도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추가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고, 시장이 워낙 좀 오른 상태에서 충분한 기간적인 조정이 좀 당분간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추가적인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빨리 그냥 도망을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지키고 있는 것이 좋으냐라는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뭐 어떤 뭐 게임의 어떤 법칙에 있는 거기도 하지만 결국 못 먹어도 고냐, 시장 투자하는 데 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게임에 있어서는 한 판 뭐 내가 그냥 고를 불렀다가 잘못해서 뭐 내 책임으로 결과를 다 돌리게 되더라도 다음 판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어렵게 수익을 올리시면서 올려왔던 포인트에서 일부 그 하락이 하고 있으면서 나오는 불안감들이 충분히 있으실 텐데요. 충분히 불안하시면 그만큼 시장에 대한 노출도를 조금은 자제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뭐 계속 질러서 100% 곱니다, 아니면 현금 100%로 만들면서 주식을 빵으로 만드세요라고 하는 수속으로 가야 되는 뭐 단편적인 구분이 아니라, 과거에 100과 0의 어떤 구분값이었다고 하면 이런 뭐 주식과 현금의 비중이었다고 하면 이 비중을 적어도 70대 30 정도로 유지하는 식으로 비중 관리를 좀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그 하락 파동을 겪으면서 좀 마음에 고생이 많으신 분들한테 뭐 어떤 뭐 위로의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결국은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계시는 것이 최근 투자의 부침을 겪으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은 위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장은 어렵지만 결국은 전진하고 이렇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최근에 뭐 상황을 슬기롭게 겪으시고 결국은 승리하시는 많은 투자가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